제목 양자적 관점의 개인적 변형.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의지만으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식단을 바꾸고 다이어리를 쓰고 결심을 되뇌어도 어느새 예전의 감정과 반응으로 돌아간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의 문제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다시 설계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변화가 아니라 양자적 재조직. 의식의 구조가 에너지와 주파수를 바꿔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진화의 문턱. 그래서 요즘 더 예민해지고 갈등이 늘고 속이 소용돌이치는가.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구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 완전히 해체되는 그 순간처럼 당신의 낡은 패턴이 허물어지고 있다. 오늘 나는 당신이 바로 그 과정의 주체라는 사실을 과학과 영성의 언어로 분명히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까지 안내하겠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라. 당신의 관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잠깐 지금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당신은 패턴이 아니라 관찰하는 의식이다. 관찰의 질이 에너지의 배열을 바꾸고 주파수의 공명을 바꾼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자 효과를 통해 이 원리를 암시해왔다. 전자 하나도 관측 조건에 따라 간섭문에 또는 입자 궤적을 보인다. 관측의 프레임이 결과의 통계를 바꾼다. 일상도 같다. 당신이 세계를 두려움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자극은 위협과 방어의 패턴을 강화한다. 사랑과 호기심의 프레임으로 보면 같은 자극이 전혀 다른 기회를 연다. 이것이 의도와 주의의 물리학이다. 여기에 공명이 작동한다. 기타 한 줄을 튕기면 같은 음을 낼 수 있는 다른 줄이 울린다. 당신의 신체와 뇌는 전기화학적 진동체다. 당신이 어떤 정서적 주파수에 오래 머무는가에 따라 공명하는 생각과 사건과 사람이 당신 삶으로 끌려온다. 영성은 오래전부터 같은 진실을 말했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베단타는 말한다. 네티네티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 형상과 생각을 버리고 남는 관찰 그 자체가 진짜 너다. 이 지점에서 현대 신경과학과 유전학이 다리를 놓는다.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반복되는 감정과 믿음에 맞추어 회로를 재배선한다. 유전자 발현은 환경과 인지된 안전 신호에 따라 켜지고 꺼진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의지력의 근육이 아니라 의식의 재배열이다. 낡은 패턴을 풀어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주파수를 안정화하는 과정. 지금 종이에 적어라.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다. 오늘 나는 나의 주파수를 선택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할 벽은 정체성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문장은 뇌와 몸의 자동 조종 장치를 강화한다. 연구는 말한다. 우리의 일상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적 루틴과 정서적 기억의 자동 실행에 의해 좌우된다. 흔히 95%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그만큼 많은 비율이 무의식적 예측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당신의 무의식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익숙함을 안전으로 해석한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스러워도 그렇다. 뇌는 예측 가능한 고통을 낯선 가능성보다 선호한다. 여기에 정서적 기억이 더 씹혀진다. 과거의 상처가 일으킨 신체 감각과 생각의 조합이 반복되며 회로를 굵게 만든다. 배운 공포가 반복되고 배운 무력감이 습관이 된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라벨링한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관계가 늘 어렵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 이 라벨은 사실이 아니라 예측의 요약이다. 베단타의 가르침은 이러한 라벨을 하나씩 벗겨내라고 초대한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벨을 벗겨도 남는 것은 관찰의 투명성. 성경의 말씀은 또한 내적인 변화를 먼저 말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형상이 바뀐다. 에피제네틱스는 뇌와 몸의 이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뒷받침한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스트레스와 안전 정서와 신뢰 환경과 관계가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를 조정한다. 즉, 당신의 믿음과 감정이 신체의 새 언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무의식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단지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새 실제를 느끼도록 돕는 과정이 핵심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라벨인가? 아니면 라벨을 바라보는 자각인가? 지금 눈앞의 사물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라. 보는 행위 그 자체를 느껴보라. 보이는 대상은 바뀌어도 보는 자각은 늘 깨어있다. 바로 그 자각이 당신이다. 이제 실행으로 들어가자. 빠르게 주파수를 전환하고 새 질서를 일으키는 실천을 정리한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라. 첫째 상태 조율.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분간 심장 호흡을 한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며 가슴 중앙을 부드럽게 느낀다. 고마웠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감사의 정서를 90초 유지한다. 심장과 뇌의 리듬이 동기화되며 전전두엽의 조절력이 올라간다. 이때 의도는 더 깊게 각인된다. 둘째, 몸의 기억, 바꾸기. 샤워를 하며 몸에 남아있는 긴장 패턴을 찾아 빼낸다. 물줄기가 긴장을 씻어낸다고 상상하며 숨을 내쉴 때마다 어제의 감정을 놓아준다. 몸의 감각이 생각보다 먼저 변화를 만든다. 셋째, 상상과 감정의 공진. 7분간 원하는 상태를 현존으로 상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면의 디테일보다 감정의 질이다. 평온, 자신감, 사랑, 창조성 같은 감정을 몸에서 실제로 느껴라. 뇌는 강렬한 감정과 함께 들어온 이미지를 현실로 빠르게 인코딩한다. 넷째, 언어의 선택. 아침과 밤에 한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한다.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며 오늘 내 주파수를 사랑과 명료함에 맞춘다. 언어는 주의의 방향을 고정하고 신경 회로의 사용 빈도를 바꾼다. 다섯째, 미세 행동.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즉시 실행한다. 창의적인 글 5줄 쓰기 아끼던 연락처 한 명에게 진심의 메시지 보내기 밖으로 나가 10분 햇빛 받기. 행동은 몸에게 새로운 지도를 제공한다. 여섯째, 밤의 재프라이밍. 잠들기 전 3분간 오늘의 감정적 하이라이트를 다시 써라. 같은 사건을 더 넓은 시야에서 의미 부여하기. 수면 전 뇌파는 더 유연하여 기억 재통합이 잘 일어난다. 이 6가지를 7일간 실행하라. 지금 달력에 체크박스를 그려라. 아래 댓글로 7일 선언을 남겨라. 선언은 당신의 뇌에게 이 프로젝트가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제 의견을 확장하자. 변화의 길에서 나타나는 불협화는 실패가 아니라 섭동이다. 물리학은 말한다. 시스템이 더 높은 질서로 옮겨갈 때 순간적인 무질서가 증가한다. 이를 비평형 상태의 자기 조직화라고 부른다. 열을 받고 에너지가 유입되면 이전의 안정 구조는 흔들리고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인간의 의식도 같다. 새로운 신념과 감정이 유입되면 무의식의 예측 시스템이 흔들린다. 잠이 뒤숭숭하고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고 오래된 감정이 올라온다. 이때
많은 사람이 포기한다. 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이 문턱이다. 기타 줄이 조율될 때 불협화음이 잠시 커지듯 조율의 과정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에너지의 방향을 유지하는 관찰. 둘째, 낡은 패턴이 떠오를 때 몸에서 배출할 통로. 관찰은 양자적 선택과 같다. 더블슬릿 실험에서 관찰 프레임의 결과 분포를 바꾸듯 당신의 주인은 삶의 사건과 의미 해석의 확률을 재가중한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나는 또 실패하지가 아니라 지금 이 혼돈은 어떤 새 질서를 준비하는가? 뇌는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몸의 통로는 호흡, 움직임, 소리, 눈물, 글쓰기 같은 비언어적 배출 경로다. 머리로 설득하는 대신 몸이 흔들림을 흘려보내게 하라. 2분간 제자리에서 발을 가볍게 굴러 진동을 만들어라. 입술을 살짝 떨며 길게 숨을 내쉬어라. 종이에 지금 느껴지는 단어를 끊어쓰기로 적어라. 말이 아닌 진동이 시스템을 재정렬한다. 애벌레의 변태는 이 원리를 상징한다.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해체되어 세포 수프가 된다. 그 안에서 상상세포가 일어나 서로를 알아보고 네트워크를 만든다. 면역 시스템은 처음 이 세포를 외부자라 오해하지만 상상세포가 연결될수록 새로운 설계도가 힘을 얻는다. 마침내 나비가 된다. 인간의 의식에서도 상상세포는 새로운 믿음과 감정과 행동의 씨앗이다. 처음에는 주변의 낡은 회로에게 공격받는다. 쓸데없다, 위험하다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그러나 연결을 계속하면 상상세포는 집단이 되어 새 정체성을 이끈다. 여기서 집단의 힘이 중요하다. 같은 주파수로 의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공명장이 형성되어 개인의 변화를 돕는다. 당신의 변화는 개인을 넘어 집단 필드에 파장을 만든다. 그래서 당신의 작은 선택이 곧 인류의 진화와 연결된다. 지금 이 문장을 마음으로 읽어라. 내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불협화와 저항을 넘어가는 다층 전략을 제시한다. 주파수 고정.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도로 상태 조율을 반복하라. 반복은 공명을 강화한다. 의미 재부여. 사건을 문제로 보지 말고 과정의 신호로 보라. 불편함은 통과 의례다. 환경 조정. 낡은 패턴을 촉발하는 단서들을 줄여라. 책상 정리 알림 끄기, 냉장고 구조 바꾸기.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함수다. 관계 재선택. 당신의 새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라. 의심과 냉소의 장에 오래 있지 마라. 창조적 봉사. 작은 봉사를 실천하라. 봉사는 자기 초월의 지름길이다. 에너지가 넓어지면 개인적 집착이 느슨해진다. 이제 일상을 설계한다. 한국인의 생활 리듬에 맞춘 루틴을 제안한다. 아침 루틴 15분. 물 한 잔으로 시작.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심장 호흡 3분. 감사 90초. 오늘의 정체성 선언 30초. 상상 7분. 미세 행동 3분. 카카오톡과 뉴스는 15분 후에 열기. 아침의 첫 주파수는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 낮 루틴 아수분. 점심 후 산책 아수분. 걸으면서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고 오늘의 핵심 감정 하나를 몸에 다시 켠다. 평온 또는 자신감. 휴대폰을 잠시 무음으로 전환한다. 자연의 초록과 하늘빛은 신경계의 기준선을 안정화한다. 오후 루틴 3분. 일 사이 틈의 미세한 리셋. 눈 감고 6호에 깊은 호흡. 어깨와 턱을 의도적으로 풀기. 방금 전 사건을 넓은 시야로 재프레이밍. 덕분에 나는 더 명료해진다 같은 문장 한 줄.
저녁 루틴 15분. 미디어 노출을 줄이고 조용한 차 한 잔. 오늘의 성공 3가지와 감사 3가지를 노트에 적기. 몸의 느낌을 2분 스캔. 남아있는 감정은 호흡으로 배출. 침대에서 3분 상상. 새 정체성의 하루를 이미 산 것처럼 느끼기. 주간 루틴.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의 주파수 주제를 정한다. 신뢰, 창조성, 사랑, 명료함 같은 키워드를 방 안의 포스트잇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이기. 주중 한 번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몸을 걷게 하고 하늘을 오래 바라보기. 지금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오늘 실행하라. 그리고 댓글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적어라. 이 채널은 함께 실험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다. 서로의 선언이 서로에게 공명이 된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라. 매주 우리는 의식과 과학을 연결하는 실제적인 도구를 전한다. 좋아요는 알고리즘에 신호를 보내 더 많은 이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집단 필드에 파장을 만든다. 이제 상태를 안정화하고 의심을 넘어서는 방법을 다룬다. 대부분의 사람은 2주차에 흔들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뇌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 기존 회로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면 동기가 떨어진다. 여기에 대처하는 3가지 과학적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도파민 설계. 목표를 작게 쪼개고 과정 자체를 보상하라. 상상 7분 완료 체크, 상상 중 감정 1단계, 달성 체크, 미세 행동 실행 체크. 완료할 때마다 작은 기쁨을 느끼고 몸을 가볍게 흔들어 신체적 앵커를 만든다. 도파민은 실행을 강화하는 신호이며 완료감은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든다. 둘째, 기억 재통합 창활용. 불편한 감정이나 믿음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5분간 안전한 호흡과 새로운 의미를 결합하라. 과학은 감정 기억이 재활성화될 때 짧은 재학습 창이 열린다고 말한다. 이때 새로운 정보와 감정을 함께 주입하면 기억의 정서적 색이 바뀐다. 예를 들어 거절당한 기억이 올라올 때 심장 호흡으로 안정화한 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감정과 함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이 과정을 일주일에 3회 반복하라. 셋째, 에피제네틱 위생. 수면 규칙성, 아침 햇빛 노출, 적당한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 섭취, 설탕과 알코올의 제한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분비를 억제하고 성장 신호를 켠다. 유전자 발현은 생각만큼이나 생활 자극에 민감하다. 몸을 돕는 것은 의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의심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한다. 마음속의 냉소는 지식의 부족에서 오지 않는다. 보호 본능에서 온다. 나는 너를 실망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는 무의식의 메시지다. 냉소와 싸우지 말고 안아라.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하라. 고마워. 이제는 다른 길을 실험해 볼게. 그리고 작은 증거를 수집하라. 오늘의 미세 변화 1개를 기록한다. 통화 중 화를 내지 않고 21번 고른 것, 아침에 3분 앉아 있었던 것, 군것질을 1번 넘긴 것. 작은 증거가 쌓이면 뇌는 새 모델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바꿔라.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대신 무엇이 가능한지 내가 직접 실험해 보려면 오늘 무엇을 바꿔야 하지로.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확률과 가능성의 우주를 보여준다. 관찰은 그 확률을 재분배한다. 신경과학은 반복과 감정이 회로를 바꾼다고 말한다. 에피제네틱스는 환경과 인식이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고 말한다. 영성은 의식이 근본이라고 말한다. 내 흐름이 한 지점으로 모일 때 현실은 바뀐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지식은 읽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몸으로 느끼고 반복할 때 비로소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당신이 그 반복을 지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다음 영상들은 심장 뇌 동기화 훈련, 수면 전 재프레이밍 스크립트, 고정관념, 해체 명상 등 실전 영상으로 구성된다. 불신과 회의가 들 때는 전통의 목소리를 떠올려라. 성경의 믿음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붙드는 마음의 힘을 말한다. 베단타는 관찰하는 순수의식을 참나로 밝힌다. 동서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같은 진실을 듣는다. 관찰의 질이 세계의 질을 바꾼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의 공동체적 운명과 맞닿아 있다. 개인의 두려움이 줄어들면 집단의 두려움도 줄어든다. 개인의 친절이 늘면 사회의 친절의 확률도 올라간다. 당신의 변화는 통계학적인 방식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 그러니 당신의 실천은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위해 앉아 숨 쉬고 상상하고 선택하고 있다. 이제 마무리하며 본질을 다시 조명한다. 진정한 변화는 의지의 박차가 아니라 의식의 재조직이다. 에너지와 주파수가 재정렬될 때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불협화와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문턱이다. 낡은 패턴이 흔들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자리를 잡기 위해 공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놓아야 한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감정, 익숙한 라벨을 놓아야 한다. 애벌레가 해체되어 상상세포로 돌아가듯 우리도 한때의 자아를 해체하고 가능한 나의 순수 잠재로 돌아가야 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선택한다. 나는 패턴이 아니라 관찰하는 의식이다. 나는 매 순간 나의 주파수를 선택한다. 내가 나의 주파수를 선택하면 나의 하루가 바뀌고, 나의 하루가 바뀌면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면 우리의 세계가 바뀐다. 지금 바로 실행하라. 이 영상이 끝나면 3가지를 하라. 첫째, 오늘의 정체성 선언을 소리내어 말하라.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며 오늘 나의 주파수를 사랑과 명료함에 맞춘다. 둘째, 7분간 상상하며 그 감정을 몸으로 느껴라. 셋째, 미세 행동 하나를 완료하라.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에 당신의 선언과 행동을 남겨라. 당신의 선언은 다른 누군가의 상상세포가 깨어나는 신호가 된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라. 이 채널은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에피제네틱스, 그리고 고대 지혜를 연결해 당신의 실천을 돕는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친구 1명에게 공유하라.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비춘다. 다음 주에는 상상과 감정의 공진을 극대화하는 심장 뇌 동기화 가이드를 올린다. 알림을 켜두면 놓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한 호흡만 더 깊게 하자. 들숨의 가능성을 들이마시고 날숨의 낡은 패턴을 내보낸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말한다. 나는 패턴이 아니다. 나는 관찰하는 의식이다. 오늘 나는 나의 주파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세계를 한 톤 더 밝힌다.